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이 대북 금융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북한의 돈 세탁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력한 제재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면서 앞으로 계속 제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2일 미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대북 금융제재 강화 방안을 묻는 의원 질문에 지체 없이 돈 세탁 단속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We're very focused on money transfer items. We're focused on people doing money laundering.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북한 등 23개국을 돈 세탁과 테러 자금에 취약한 나라라고 밝힌 바 있는데 미국 역시 북한의 돈 세탁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나타낸 겁니다. 무누신 장관은 그러면서 유엔 제재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working very closely with the intelligence community on declassifying certain information and enhancing the UN sanctions with our specific sanctions against people who are trying to use the financial system. 미국이 북한의 선박을 압류하고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등의 갈등 상황 속에서 재무부의 다음 계획을 묻는 질문에 무누신 장관은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s talks with the North Koreans stall and North Korea demonstrates its increasing aggression, what specific measures can we expect to come from Treasury, sir? Had a very important effect on bringing the chairman to the negotiating table, and we will continue to enforce those sanctions.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유엔 대북 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자체적인 대북 제재를 지속하는 노력을 펼쳐왔는데 이것이 북핵 협상의 키였다는 겁니다.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 도발과 선박 반환 요구 등 대북 제재 흔들기에 나섰지만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북한에 불법 억류된 미국인 관련 비용을 미 정부가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2020 회계연도 국무지출 예산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난 2017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석방 당시 북한 측이 요구한 의료비 청구서에 미국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른바 원비어 몸값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겁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세출위원회가 20일 564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무지출 예산 최종안을 공개했습니다. 국무부 활동 관련 예산과 지출 부분을 명시한 것인데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 등 미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일절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에 불법 억류된 미국인과 연관된 비용을 미 정부가 북한 측에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하원 세출위는 지출예산 최종안에 첨부한 보고서에서 대북 지원 예산 지출 금지 조항은 북한에 불법 억류된 미국인과 관련된 비용을 북한 정부에 지불하거나 상환하는 데도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대가로 북한 측에 어떤 명목으로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의회가 예산을 통해 막겠다는 겁니다. 미 의회가 예산안을 통해 북한 억류 미국인과 관련해 이런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2017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석방 당시 북한 측이 내민 200만 달러 의료비 청구서에 미국 측이 서명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며 이른바 원비어 몸값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의료비 청구를 강력 비난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We did not pay money for our great Otto. There was no money paid. There was a fake news report that money was paid. I haven't paid money for any hostage.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2차 비북 정상회담에서 원비어의 죽음을 나중에 알았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말을 신뢰한다고 말해 의원들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에서는 북한 정권이 원비어 가족에게 빚진 5억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영내 국가들이 여전히 북한의 행동에 의문을 품고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인도는 파키스탄과 북한의 핵미사일 협력 가능성에 대해
또 일본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별다른 조치 없이 무시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 워싱턴 사무소가 22일 주최한 아시아 태평양 안보 포럼에서 아태 지역 전문가들은 영내 국가들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인도 전문가인 탄비 마단 브루킹스 연구소 인도 프로젝트 국장은 인도가 북한의 핵 확산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파키스탄의 핵 미사일 협력을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They believe that the Pakistani nuclear missile program, there's a lot of interaction. 이어 인도는 북한의 주요 무역 국가 중 하나지만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의 대북 제재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사사카와 평화재단 미국 지부의 아키모토 사토히로 회장 역시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행보가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a worry that Japanese issue of concern of short-term missile will be ignored. 하지만 최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최근 재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hen Cabinet Secretary Suga was in town just about 2 or 3 weeks ago, he basically said that United States and Japan is totally on the same page with regard to North Korean issue.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인도와 일본은 이달 초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함께 해상훈련을 하는 등 동맹 관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G20에서도 회원국인 인도와 일본은 미국과 비핵화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가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 압류는 미북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대사는 22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교착된 핵 협상이 재개될 수 있으려면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 해제라는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와이즈 어네스트호 압류는 주권을 침해하고 미래 양자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며 미국이 큰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국과 대화하는 문제나 제재 해제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압류 화물선을 즉각 반환하라는 북한 측의 요구에 대해 국제적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이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밝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최근 비난한 것과 관련해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선거 캠프는 22일 성명에서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옹호해왔던 바이든 전 부통령보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살인적인 북한 정권에 양보하며 계속해서 속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남는 것을 북한은 더 바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말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와 폭군을 포용하면서 동맹국은 멀리하고 있다며 그것은 미국의 정체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18일 선거 유세에서 김정은을 독재자라고 칭하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바이든 전 부통령을 향해 지능이 낮은 바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단거리 미사일이 한반도의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이 미사일 방어뿐 아니라 단거리 위주의 공격 미사일도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민간 연구소인 전략예산센터 CSBA가 21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최근 지상용 탄도미사일을 확충하고 있지만 미국은 단거리 위주의 공격 미사일이 빈약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이 수백 개의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수십 개의 준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탄두 탑재를 통한 한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내 대북 인도 지원 단체들의 북한 방문과 관련한 특별 여권 발급이 지난해보다 빨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의료 사업을 벌여온 재미한인의사협회 박기범 국장은 최근 VOA에 국무부가 지난해보다 신속히 특별 여권을 발급해 이달 초 1년 만에 한국계 미국인 의료진 3명과 함께 북한에서 의료 활동을 벌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이 협회가 신청한 대북 의료 활동을 위한 특별 여권은 거부된 바 있습니다. 앞서 북한의 결핵과 감염 환자를 지원하는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의 하이든 린튼 대표도 VOA에
국무부의 반북 승인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면서 접수 후 2주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